안녕하십니까. 2025년 FP 성공 전략, FP를 위한 11월의 경제 브리핑입니다. 진행자 김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1월 달 이제 날씨가 확 추워졌는데 또 어떤 이슈들이 있고 저희가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될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먼저 좀 보겠습니다. FP와 함께하는 이달의 이슈에는 이 기사가 속보로 좀 나왔더라고요. 매년 회당 평생보장 중입자 치료담보가 사라진다. 이런 기사가 이제 10월에 있었고요. FP를 위한 실전 상담 레시피에는 이번만 해도 간병비 나온다더니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소비자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예상 못한 치료비와 소득 단절,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안전한가? 이런 내용과 보장 세분화 누가 먼저, 주요 치료비 속도 경쟁 이 세 가지 주제로 레시피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표 동향 같이 한번 쭉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컨텐츠입니다. FP와 함께하는 이달의 이슈인데요. 매년 회당 평생 보장 중입자 치료 담보 사라진다. 이런 기사가 이제 속보로 나왔었는데 관련 내용 이상훈 강사님 모시고 이상훈 전문가님 모시고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영상 저도 많이 좀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 기사가 이제 속보로 좀 나왔는데, 예. 이 항암 중입자 치료비 특약에 대해서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 지난달. 예, 저도 봤습니다. 예. 네, 지난달 10월 이후로는 이제 중단이 됐고, 저도 이런 중단이 된다 이런 문자를 계속 받고 있는데, 예. 일단 이 담보가 어떤 담보인지, 이게 왜 중단을 좀 시키는지 간략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뭐 기사처럼 매년 회당 평생 보장 항암 중입자 치료비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고요. 네네. 정확하게 표현하면 매년 1회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그리고 먼저 중입자 치료는 이제 중입자, 탄소 이온 등 무거운 입자를 이용해서 암세포만을 정밀하게 파괴하는 최첨단 방사선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주로 수술이 어려운 위치라든가 재발 위험이 높은, 그래서 치료비가 평균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을 다루는 고가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보니까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네. 하지만 고용암에 대해서는 특히 효과가 좋고요. 보험료 대비 보장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반복 보장형 특약에 대해 판매 중단을 권고한 주된 이유는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 우려, 중복, 반복 보장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과 특히 의료 쇼핑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좀 사항들을 이제 금융 당국에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예. 네, 최근 이제 암 주요 치료비 특약도 이제 몇 단계에 걸쳐가지고 뭐 축소되고 뭐가 좀 낮아지고 이런 상태가 좀 있었고, 아무래도 이런 과한 의료비 보장에 대한 어떤 도덕적 해이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관련 좀 비슷한 맥락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의 축소 또는 중단 조치, 그리고 이번 항암 중입자 치료비 특약에 대한 판매 중단 공고는 과도한 의료비 경쟁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견제하려는 금융당국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금융당국은 고액의 비급여 치료에 대한 무제한에 가까운 보장은 의료 시스템의 왜곡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공적인 건강보험 체계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 관리, 예측 가능성 확보를 통해서 보험금 지급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FP 입장에서는 이런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서 영업 동력 상실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대체 상품의 부재 및 재교육 부담을 위한 피로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험사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위해 규제 조치를 수용하고요. 환영하는 분위기는 반면 FP들은 당장 고객을 만난 핵심 영업 무기를 잃고 경쟁이 심화되는 어려운 영업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좀 공감이 되는데, 요즘 보면 상품이 너무 세분화 또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통합형이라고 돼 있어서, 이제 통합형으로 이제 좀 하려고 했더니, 그 안에 이제 보장 항목들이 또 세분화가 돼 있어서 어떤 회사들은 그 항목별로 우리는 뭘 낮추고 뭘 높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요런 또 이제 교육도 하는 곳도 있고, 뭔가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는
이 설계를 잘하기가 좀 복잡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려워지기도 하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FP 분들이 좀 어떤 기준을 잡고 좀 설계를 해야 되고 영업 방향을 좀 잡아야 될까요? 예, 먼저 제가 소속되는 회사 F팀들, 그다음에 제 경험상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네, 대부분의 고객들은 싸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보험료를 아낀 게 아니라 불필요한 보장을 빼줘서 고맙다라든가 음, 보험료가 어느 정도 늘어나도 좋으니 꼭 필요한 보장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식의 깊이보다는 컨설팅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보험사별로 상품 보장이 대동소이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장의 차이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상품 중심이 아니고요. 보장 니즈 중심의 컨설팅과 고객이 늘상 받는 보장 분석이 아닌 라이프 사이클과 재무 상태에 대한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등 국가 보장 제도와의 연계를 필수로 고려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이른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핀셋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험료가 아닌 보장의 우선순위의 리스크 설계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보험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좀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예, 예, 상품 예. 세분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리스크 설계, 이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보장 중심의 설계를 하면 좀 좋은 기준점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FP를 위한 실전 상담 레시피 세 가지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 해도 간병비 나온다더니 심사 엄격해지며 소비자 분쟁 급증. 이란 주제가 있고요. 예상 못한 치료비 소득 단절,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안전한가? 그리고 보장 세분화 누가 먼저, 주요 치료비, 속도, 경쟁률 세 가지 레시피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입니다. 이번만 해도 간병비가 나온다더니 심사 엄격해지며 소비자 문제는 급증이라는 기사가 이제 있었습니다. 최근 간병인 사용일당 많이들 판매를 하셨죠. 이 특약이 절찬리에 판매가 좀 됐습니다. 이 누적 판매 금액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조 6천억 원 가량이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구를 많이 하시게 되겠죠. 청구권이 치솟자 보험사들이 지급 거절을 하는 사례가 속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따르면 손해율이 한 400%가량이 된다고 하고 일부 회사는 뭐 600%가 넘는 회사도 있다고 해요. 우리가 실손보험 손해율이 한 90%, 98%이 정도 되고 이제 4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뭐 110%뭐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400%뭐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손해가 높은 상품이 되는 거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허위나 과당 청구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이 간병인 보험의 지급 기준이 조금 모호하다. 이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간병인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조건 고용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뭐 거동이 다 괜찮고 내가 입원해가지고 그냥 아무런 간병인이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입원을 했기 때문에 간병인을 불러요. 간병인은 이제 아무 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아니면은 다른 분한테 이제 간병을 하셔도 된다라고 하고 이 간병인 사용 일당을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간호간병 통합병실인데도 사용 일당을 이제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간병인 사용 일수를 조금 더 늘려서 청구를 하거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간병인과 말을 맞추거나 뭐 이런 행태가 또 있었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하게 되고 지급 거절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근본적인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입 한도 축소라든지 가입 시 주의사항 안내 강조라든지 일단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금융당국에서 체크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특약에 대한 부분이 이런 보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좀 축소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모럴 해저드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견제를 할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입을 이미 하신 분들이라든지 이제 할 예정인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저희도 안내를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레시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두 번째 레시피입니다. 예상 못한 치료비 소득 단절,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안전한가? 이런 이제 칼럼이 있었는데요. 좀 원론적인 문제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보장 설계를 할 때 보장 분석을 합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분석을 하고 이제 보장 정리를 하죠. 경제적 손실이 적고 가성비가 낮고 발생 확률이 낮은 보장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보장을 보완을 한다던가 아니면 보장을 강화를 한다던가 이런 이제 우리가 솔루션을 내는 프로세스로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백투더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두 번째 레시피로 뽑았습니다. 일단 우리의 평균 기대 수명이 이제 82.7세가 됐습니다. 건강 수명은 불과 65.8세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17년은 질병과 함께 살아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질병과 함께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82.7세가 아닌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7년이 아니고 18년, 19년, 20년 점점점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질병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 이제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 의료비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기술이 많이 발전하는 거는 좋습니다. 대신에 의료비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되면서 이제 개인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고령화가 우리가 많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저출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건강보험 재정 악화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이 악화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개인 책임으로, 개인에 대한 부담으로 점점 이제 전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개인이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의료비로 인한 자산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벌써 전문가들이 하고 있죠. 다행히 지금은 이 실손이라든지 이제 건강보험이 세분화가 잘 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나 소득 중단에는 당장은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길게 봤을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는 소비자분들에게도 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레시피 한번 보겠습니다. 보장 세분화 누가 먼저 주요 치료비 속도전 경쟁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주요 치료비 담보가 아주 뜨겁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암이나 뇌, 심장 주요 치료비 특약은 시장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제 핵심 판매 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암진단금이라든지 뭐 뇌, 심장 이런 수술비 기본적인 부분들이 보장이 없는 분들이 사실상 거의 없죠.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진단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분화돼 있고 조금 더 효율성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치료비 특약에 대해서 판매가 집중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상품이 막 개정이 돼요. 정말 몇 주차 이후부터 상품이 개정되는 회사들도 있죠. 업데이트가 속도전 양상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치료 항목별 횟수를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일부 회사는 치료 담보의 가입 금액 조정, 뭐 세분화를 시켜봤을 때 우리는 요 특약을 줄이고 요 특약을 늘릴 수 있다. 이러면서 효율적인 보험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정말 이제 업데이트 속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생보사들은 또 뭔가 일부 건강보험, 이제 손보사의 이런 업데이트 속도전에서 이제 생보사가 조금 뒤늦게 따라오면서 실적 부진 결과가 실제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주요 치료비 특약은 트렌드형 담보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보장 범위보다는 이 리뉴얼 주기가 우리가 시장 우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업데이트를 효율적으로 잘하고 우리가 판매를 잘 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어떤 소스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별로 이제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체크를 하는 것도 우리 FP들의 하나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FP라면 알아야 할 지표 동향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보사의 연금이율인데요. 이제 지난달과 큰 차이 없이 한 2.47% 정도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지금 2.5%로 동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드디어 이제 코스피 4,000이 넘어가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605.96포인트가 이제 상승이 됐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959.83포인트가 상승을 좀 했네요. 자, 상해지수 또한 상승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 149.48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32.9원이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예금이율 같은 경우는 2.6%대로 2.6%대가 이제 높은 이율로 이제 체크가 되고 있고요. 적금 같은 경우는 2.5%, 최고 금리를 받으면 한 3%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채우면 이제 5%까지도 받을 수 있는 적금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월 쭉 달려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목적이 이끄는 FP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요 마지막 시간에서는 이제 한 달에 앞서서 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형태로 그 보험 영업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문득 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목적이 이끄는 FP 비즈니스, 과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FP 비즈니스를 하고 있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이제 한 사람과 한 가정의 이제 보장을 우리가 좀 강화를 하고 체크를 하면서 좀 한 가정의 이제 평안을 우리가 좀 지켜줄 수 있다, 이런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머릿속과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수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목적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저번 달이죠, 10월 달에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한 3일 정도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수술을 간단히 하고 이제 입원을 했는데 이제 자리가 없어서 2인실을 썼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한 7군데 정도가 골절이 됐다고 해요. 막 여기저기 이제 골절이 나서 정말 움직이지도 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제 비용 걱정을 합니다. 이제 보험 걱정도 하고 일을 당장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근데 우리 알다시피 이제 이륜차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담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보장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제 그런 비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옆에서 보니까 아픈 거보다 이제 돈 걱정을 훨씬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병원에서 우리가 또 일을 보다 보면 정말 아픈 분들이 많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아프면 우리는 이제 돈 걱정을 먼저 또 하게 되고, 내가 빨리 건강해지는 것도 건강해지는 거지만 이제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또한 입원을 하면서 이게 얼마 나올까? 이 정도면 병원비가 그렇게 크게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처럼, 뭐 안병동이라든지 뇌랑 심장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정말 많은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하고 계실 걸로 저는 예상이 좀 됐습니다. 과연 우리 일이 정말 수치로만 봐야 되는 일인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보험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인생을 지키겠다라는 목적, 정말 요거를 가져갔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단순히 우리가 이제 수치적인 목표만 따라가다 보면 이것도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적이 되게 모호해지고, 이러다 보면은 목적을 잃어버리는 비즈니스는 성공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조금의 우리가 더 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FP는 정말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강하게 기준을 잡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11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느꼈던 부분을 조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우리 또 강한 따뜻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11월 영업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